네, 드디어 왔습니다. 다우지수 5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요, 모두가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을 때 이 시장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두 개로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AI가 거품 아니냐는 그 모든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려하게 부활했고요. 다른 한쪽에선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저 묵직한 굴뚝 산업들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위대한 분열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제 20년 경험을 전부 녹여서 한번 날카롭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죠.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특정 종목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마감가 5만 115.67. 와, 이 숫자를 보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 모든 게 응축된 말 그대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열광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과연 시장은 우리한테 어떤 진짜 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AI는 거품이 아니었다. 기술주가 어떻게 이걸 증명했는지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떻게 재발견됐는지도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아마존이 왜 승자의 저주라는 딜레마에 빠졌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그 실전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의 화려한 귀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AI 거품론이 술술 피어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회의론자들 목소리가 쑥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죠. 그의 발언 한번 보세요. AI 투자는 거품이 아니다. 우리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제 경험상 시장은요, 이렇게 확신에 찬 리더의 목소리에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장은 정확히 그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바로 시장의 대답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루에 8%가 뛰었어요. 브로드콤, AMD도 나란히 7% 넘게 폭등했고요. 이건 뭐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AI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절대적인지 그냥 숫자로 증명해버린 거죠. 이런 시장의 울지깅의 월가도 아주 그냥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베런스부터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가 교수까지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테크가 쏟아붓는 돈이 결국엔 다 AI 인프라, 특히 반도체 수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이제 겨우 1막이 열린 거대한 혁명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다우 5만 돌파가 단순히 기술주 혼자만의 파티가 아니었다는 사실. 시장은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기술 섹터가 4.5%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죠. 근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에너지, 산업재, 금융 같은 아주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로 온기가 쫙 퍼지는 브로드닝 아웃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VIP룸에서만 열리던 파티가 이제 건물 전체로 확산된 거예요. 저는 요즘 시장을 양날개로 나는 비행기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 날개가 엔비디아 같은 AI 혁명의 주인공들이라면, 다른 한쪽 날개는 캐터필러처럼 AI가 대신할 수 없는 직접 땅 파고 물건 나르는 그런 실물 경제 기업들이죠. 시장은 지금 이 두 개의 강력한 날개로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채 20년 경험을 돌이켜 보면요. 시장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역사적 고점을 찍을 때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기회를 찾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먹을 때도 그랬어요. 다들 기술주에 미쳐 있을 때 묵묵히 가치주 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게 웃었거든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 패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거대한 AI 군비 경쟁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승자의 저주라는 건데요.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을 불러서 이기긴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비싸게 사서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말하죠. AI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 경쟁에서 지금 아마존이 딱 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 잠시 숫자를 한번 느껴보시죠. 아마존이 AI와 로보틱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해 쏟아붓겠다고 한 돈입니다. 그 야망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차가웠습니다. 이 엄청난 미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아마존 주가는 거꾸로 5.6%나 폭락했어요. 다른 집은 다 잔치하는데 아마존 혼자 울상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시장의 고민이 그대로 보입니다. 시간을 갖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건 스탠리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 투자가 결국 AWS 매출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인 현실을 걱정하죠. 돈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당장 손에 쥐는 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아마존의 이 원대한 꿈과 당장 내야 하는 청구서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AI의 부활, 경기순환주의 역습, 그리고 아마존의 딜레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복잡하다는 건 곧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오히려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첫째, 엔비디아 같은 핵심 AI 성장주는 계속 가져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둘째, 동시에 산업재나 금융 같은 경기 순환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이 뜨거울수록 정신은 차가워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선 손절매 원칙 같은 안전벨트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 5만 돌파는 결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AI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절대 변하지 않는 실물 경제의 가치가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 위대한 분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아마존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 두 가지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양쪽 날개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잘 짜인 포트폴리오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뛰는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의 인내심과 지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시험에서 모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CNBC나 블룸버그 같은 여러 전문 매체와 주요 투자은행들의 최신 보고서들을 교차 검증하고 거기에 제20년의 실전 경험을 더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위대한 분열의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AI 성장주인가요? 아니면 실물 경제 가치주의인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놓친 제3의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